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넉 달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지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하루아침에 낯선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제일 먼저 마주하던 빈 옆자리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늘은 어디 나가냐고 묻던 사람,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집은 집인데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밥이 밥 같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 편이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살아있는 제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 준 건 아들과 반려견 태양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1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입니다. 아빠를 많이 닮아서인지 저를 대할 때는 늘 자상했습니다. 퇴근길에도 꼭 전화를 걸어 엄마 저녁 드셨어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챙겨주는 말 한마디가 제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고 피곤할 법도 한데 저와의 약속은 좀처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남편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또 다른 식구 태양이 리트리버 종으로 올해로 9살이 되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데려왔던 녀석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름처럼 사람을 늘 따뜻하게 비추는 강아지였습니다. 태양이는 가족을 참 잘 따르는 녀석이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다가가고 제가 울적해 있으면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 눈을 마주치며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 눈빛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금세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반쯤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하는구나. 얼마나 됐는데.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는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구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침부터 분주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내고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만큼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민수가 말한 여자친구 지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겉모습만으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닌 자연스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민수가 얘기 많이 하던데.
직접 보니까 더 반갑네. 민수는 제 옆에 서서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엄마, 괜찮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1년 넘게 사귄 여자가 있다면서 이제야 소개하다니.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데려온 걸 보면 정말 진지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자 태양이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금세 품에 파고들 녀석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태양이는 지은 앞에 멈춰 서더니 낮게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얼른 태양이를 붙잡았습니다. 얘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미안해요. 낯을 좀 가리나 봐.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순간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그리고 어쩌면 불편함 같은 기색이 말이에요. 민수가 태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태양이 원래 순한 애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 미안해 지은아. 저는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들 배고프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양이의 반응이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식사는 어색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지은은 나름대로 성의껏 대답했고 민수는 중간에서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지은이 제게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먹던 음식이지. 입에 맞으면 다행이네. 저는 원래 어머니라는 호칭이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 아이에게 잘해줘야지.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왔을 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가끔 혼자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아직은 낯선 사이인데 벌써 그렇게까지 가까워지려는 건가. 속으로는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수 없을 때도 언제든 와. 집이란 게 따뜻해야 하는 거니까.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양이는 제 무릎 옆에 앉아 여전히 지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과일 냄새에 정신이 팔렸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따뜻하시거든. 부담 갖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순간 태양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은의 가방 근처로 다가가 킁킁거렸습니다. 얘 갑자기 왜 그러지? 민수가 태양이를 부르자 녀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태양이가 뭔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지은은 혼자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냥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웬걸?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낯설은 사이인데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태양이는 또다시 지은 앞에 앉아 눈을 흘겼습니다. 이번엔 짖지는 않았지만 몸을 약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태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살짝 손을 멈췄습니다. 얘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낯가림 좀 하는 거지 곧 친해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양이는 원래 사람을 참 잘 따르는데 왜 지은에게만 이러는 걸까? 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고맙다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상한 건 태양이가 지은을 따라 부엌으로 가서 계속 킁킁거린다는 거였습니다. 지은이 뭔가를 꺼낼 때마다 태양이는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지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는데 태양이가 갑자기 컵 주변을 빙빙 돌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얘 왜 이러지 정말. 저는 당황해서 태양이를 달랬지만 녀석은 좀처럼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돌아간 후 태양이는 부엌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태양이의 행동이 이상해 따라가 봤는데 녀석이 쓰레기통 근처에서 작은 봉지를 물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부쩍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잠깐 씻고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제가 걱정스레 물으면 민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 같으면 피곤해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가 요즘은 눈빛이 자꾸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숟가락을 들던 민수가 갑자기 손을 떨며 식탁에 놓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날도 지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오빠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챙겨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태양이가 지은이 쪽을 향해 컹컹 짖는 바람에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태양이는 지은의 손에 코를 가까이 대고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요? 지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손을 빼냈습니다. 저는 황급히 태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얘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태양이가 짖는 건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걸 감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피곤한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지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약 알고 있으니까 가져다 줄게. 그 말을 들은 태양이가 또다시 컹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뒤 제가 거실을 청소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깔끔했지만 어디서 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지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 약도 지은이가 챙겨주는 건가? 저녁에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이 약 뭐니?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은이가 준 거예요. 몸에 좋은 피로 회복제라나.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처방도 아닌데 함부로 먹어도 괜찮은 거야?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제약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전문가니까 믿을 수 있죠.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는 식탁 밑에서 약통을 계속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됐다고 경고하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 약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분표를 봐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만 적혀 있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유통기한이 손으로 써진 것처럼 번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정식 제품이라면 이렇게 대충 표기할까요? 태양이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약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본능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은은 점점 저와 가까워지려 애썼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랑 결혼하면 제가 자주 와서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혈압약 같은 거 드시나요? 별다른 건 없어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좀 아픈 정도지. 제가 대답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건강식품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더 챙겨드려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태양이가 부엌으로 달려가 컹컹 짖었습니다. 지은이 다녀간 뒤였는데 싱크대 밑에 떨어져 있던 약봉지를 물어와 제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먹던 약과 똑같은 알약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태양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컹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약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뒀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는 오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얘가 참 착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속을 알 수가 없어. 친구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 요즘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워낙 많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 말에 저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집과 적금 그리고 연금까지 민수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으니 모든 게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걸 노린다면 그 순간 태양이가 제 옆에서 컹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야근이라 못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랑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아직은 너무 급한 거 아닐까? 지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빠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 순간 태양이가 지은의 무릎 위에 앞발을 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빼냈지만 태양이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뜬 후 갑자기 태양이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해서 태양이를 따라가 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 제가 끓여둔 차에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털어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본 뒤 재빨리 봉지를 가방에 넣고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가 식었네요. 새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말했지만 지은은 이미 새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마신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양이는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으면서 지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본능이 맞았던 거였어요. 지은이 돌아간 후 저는 그 차를 모두 버리고 컵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지은이 뭔가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민수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분 간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의식이 희미한 채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좀 더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 탓이에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제겐 왠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슬쩍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빠 명의로 된 보험이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이 위독한 상황에서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민수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심스러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평소에 드시던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지은이가 챙겨준 영양제를 복용하는 건 봤는데 그렇게 제가 말하자 의사는 혹시 모르니 그 영양제 성분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그 제품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은 의사에게 민수에게 줬다는 약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진짜 그 약이 아닌 다른 영양제로 말이에요. 제가 이미 진짜 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말이죠. 저는 가지고 있던 알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역시나 검사 결과 민수가 먹던 약은 제 예상대로 위험한 약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복잡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약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민수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양이가 우리 집에 온 이후 태양이를 지켜보는 용으로 설치해 두었던 거실 CCTV 저장 장치가 빠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문 업체에 맡겨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복구된 영상을 보다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이 몰래 민수의 컵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태양이가 그 순간 지은에게 달려들어 컹컹 짖는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해 약병을 떨어뜨렸고 태양이가 그걸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은이 제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 민수 몰래 그의 통장을 살펴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은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가 태양이를 째려보면서 다 된 일에 재 뿌리지 말라고 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양이만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태양이는 제 옆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은은 더 자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퇴원하면 당분간 저희 집에서 요양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돌봐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지. 지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집에 갈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테니까. 저는 그래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은을 불러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고마워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 사실 민수 아버지가 남겨둔 게 좀 있거든. 너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은행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들이 좀 있어. 시간 될 때 같이 보자. 지은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흥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고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너무 기뻐요. 혹시 그 서류들 어디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지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험 서류들이 있고 저쪽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어. 지은은 눈을 빛내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오빠가 정말 복이 많네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서류들 오빠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나이가 드시면 관리가 힘드실 텐데. 나는 아직 건강한데 뭘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니? 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서류를 뒤지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신 적 없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목적을 말이에요. 사람은 물질 앞에 순간 이성을 잃듯이 지은이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자기의 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만 거죠. 아,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왜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어머니처럼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 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가 나타나더니 지은의 가방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아, 또 왜 그래? 지은이 당황하며 가방을 움켜쥐는데 그 순간 안에서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은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먹는 감기약이에요. 하지만 라벨을 보니 민수가 먹던 것과 똑같은 약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민수가 먹던 건강보조제랑 똑같은데 이 약 내가 알아보니 간에 치명적인 약이라고 하던데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던 거니? 그 순간 지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민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네요. 네,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오빠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약을 먹여서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릴 생각이었어요. 곧 혼인신고부터 하고 보험도 내 앞으로 할 참이었는데 몸이 약한지 생각보다 빨리 쓰러졌어요. 계획이 어그러지게 거기다 이 개새끼가 자꾸 방해를 해서 태양이를 가리키며 말하는 지은의 눈빛이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눈치 빠른 줄 몰랐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어쩌시겠어요? 이미 오빠는 제 말만 믿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걸 지은은 몰랐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니? 나는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민수 컵에 약을 타는 모습, 내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 다 찍혀 있어. 지은이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 뒀습니다. 소용없어, 지은아.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다 됐거든. 지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민수를 해치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태양이가 제 옆에서 컹컹 짖으며 지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애원해봤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일찍 퇴원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들은 지은이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민수야,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지은이 있는 걸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에 와 있을 줄은 몰랐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천천히 모든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던 그 건강보조제 사실은 몸에 해로운 거였어.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너에게 준 약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나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이 몰래 컵에 약을 타는 모습, 서류를 뒤지는 모습, 태양이에게 욕하는 지은을 본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이가 민수에게 다가가 위로하듯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양이가 처음부터 지은의 본성을 알아봤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은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경찰은 지은이 가져온 약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약에는 간에 해로운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던 거죠. 민수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거든. 태양이는 그동안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수호천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지은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압수된 약물들이 모두 지은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판사는 지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사기미수 등의 죄목이었습니다. 지은은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해치려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차츰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몸에 독성이 빠지면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양이는 여전히 민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어요. 저는 아들이 다시 밝은 웃음을 찾은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태양이를 볼 때마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만약 태양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에 누구를 데려와도 태양이의 반응을 잘 봐야 한다. 태양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좋은 사람일 거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태양이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제 무릎에 앉아있던 태양이가 꼬리를 흔들며 컹 하고 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태양이가 정말 대견하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줬어요. 앞으로도 태양이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동물의 순수한 본능만큼 믿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태양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며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그들의 반응도 잘 살펴보세요. 동물들의 직감은 때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태양이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